이제 창동역 하단 부분 17, 18, 19단지와 창동주공 3, 4단지 그리고 상계뉴타운까지 합쳐서 이제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 이종성 팀장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창동역이라든지 마들역 일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단지부터 16단지 그리고 보람아파트까지 해서 분석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창동역 하단 부분 17, 18, 19단지와 창동주공 3, 4단지 그리고 상계뉴타운까지 합쳐서 이제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나가서 찍었던 영상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 창동기지창 개발하는 곳입니다. 이 뒤에 보시게 되면은 공사가 들어갔어요. 그죠? 앞서 촬영을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지금 공사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엄청난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가 지금 창동역 쪽이고 저 반대편 뒤쪽이 이제 노원역 쪽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곳에 지금 기존의 주차장 자리가 건물로 생기게 되고 이 도감도상 보게 되면은 앞쪽으로 이제 공원 같은 게 또 생기고요. 이 바로 뒤편, 제 맞은편 쪽에 이제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굉장히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가장 큰 규모라서 이것은 뭐 개발을 부시고 다른 걸 개발하는 건 아니고 좀 더 확장해서 개발하는 형태로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동기지창 개발하는 거 노원구 쪽은 개발이 조금 몇 년 더 걸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기지창 자체가 진접적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것들은 바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발이 이미 진행된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건너편 쪽에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분원이든 본원이든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도 대규모의 이제 빌딩 형태로 들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 직장인 수요가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직접 근접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네로 이제 변모를 할 것 같습니다.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좀 벗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노원역이 4호선, 7호선이고 창동역이 1호선, 4호선인데 7호선이 아무래도 강남까지 직행으로 갈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지만 창동역이 이제 KTX랑 그다음에 GTX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드라프 역세권이 되면서 삼성역까지 불과 10분 정도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일대의 변화도 우리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창동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창동역과 노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업무 시설이라든지 문화 시설을 강화해가지고 이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아직 노원역 일대는 구체적으로 이제 공사가 시작되거나 개발이 이제 시작된 건 아니지만 창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노원 일대라는 게 이제 베드타운의 느낌이 좀 강했던 지역이긴 한데요. 창동역이라든지 노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업무 시설이라든지 복합 문화 시설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일대도 천지개별 그 아파트들이 이제 새롭게 재건축이 하나하나 이제 진행된다고 하면 주거 시설도 신축 대단지로서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고 업무 시설까지 갖춘다고 하면 이 일대에 더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기능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는 노원역, 마들역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오늘은 창동역 하단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 창동 주공 아파트, 상계주공이죠? 17단지, 18단지 부근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서울 외국어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뒤편에 보시면 17단지의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왼편으로 보시게 되면 18단지 중층이 있고 18단지 저층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면 지하차도인데 이 지하차도 밑으로 이렇게 쭉 건너가는 거고 요 길 가운데는 녹천역이 바로 앞에 있죠. 녹천역 1호선. 그래서 이제 지상철이죠. 사실상 지상철이다 보니까 지하차도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 저번에 영상에서 알려드렸었던 1단지부터 16단지까지보다는 위치가 약간 다르죠. 17단지, 18단지, 19단지 그 외에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좀 있는 그런 지역인데 오늘 와서 좀 살짝 둘러보니까 뭐 평일 오전이라서 그렇겠지만 굉장히 좀 조용한 동네네요. 예, 그래서 느낌이 좋습니다.
우선 지도로 좀 보시게 되신다고 하시면 이 노원역 일대는 저희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고, 이 창동역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창동 역세권 일대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중심으로 해서 이 밑에 지역으로 해가지고 17, 18, 19단지가 있고 창동주공 3단지 4단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 일대도 이제 아직은 재건축 연한이 이제 막 됐거나 아직 안 된 단지들이긴 하지만, 노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들역까지 재건축이 이뤄지고 나서 그 다음 후발주자로 이 일대를 좀 눈여겨보시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7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녹천역 역세권 일대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좀 PPT를 보시게 되시면 이 17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수는 많죠. 약 2000세대가 좀 안 되는 1980세대인데 두 개 단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15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용적률을 250 그리고 200 뭐 300까지 다 진짜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고 해도 결국 임대주택 비율을 제외하고 나면 최대치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270 내외가 될 텐데, 그 용적률을 전부 사용한다고 해도 15평 위주의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도 30평, 40평대를 이제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많이 지을 수 없겠죠,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는 30평대가 우선 최고의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평형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30평형을 많이 공급할 수 없다는 부분이 물론 이제 단점으로 꼽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세권 단지로서 좀 눈여겨 보신다고 하시면 이제 소액으로 15평대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액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장점이지만, 이렇게 용적률이 조금 높긴 한데 15평 위주다, 이런 요소도 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단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18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수는 1000세대가 좀 안 되는 910세대라고 보면, 왼쪽 분은 좀 저층 형 단지라고 보면 되고,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고층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끼고 있고, 거기다가 또 17단지와 같이 녹천역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 이 부분들이 18단지 최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 많은 가격 상승이 일었었죠. 뭐 노원역이라든지 마들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일대 같은 경우도 최근 많은 상승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네이버나 이런 데를 좀 보시게 되시면 기존에 이제 네이버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동네 기준으로 좀 보면 한 5천 이상은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에서 내가 5억 5천을 받는데 시중에서 이제 풀려있는 매물 같은 경우는 6억대, 그리고 이제 가격이 최근 이제 전반적으로 서울 시장이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나도 갭 투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대로 갭 투자 금액은 그대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전세를 맞춰놓은 실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아닌 이상은 사실 이제 전세가가 기존에 이제 있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 금액은 늘었지만 투자 금액은 오히려 더 늘어나 버린 거죠. 이제 전세 가격이 집주인이 살고 있는 거를 내가 매수를 해서 세를 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세를 지금 시세대로 전부 다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세입자가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주택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내가 투자할 수 있었던 금액보다 최소 5천에서 7천 정도는 더 주셔야 이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창동역이라든지 노원역 일대 전부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9단지 같은 경우에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대형 평형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용적률은 물론 이제 18단지보다 좀 낮은 164%긴 하지만 23평형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용적률도 어느 정도로 좀 괜찮은 지역인데, 거기다가
대형 평형들이다 라고 하면 재건축을 했을 때 최대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거를 두루 갖추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창동 역세권 개발 최대 수혜 단지로 꼽힐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창동주공 19단지 같은 경우는 이 창동역 하단 부분에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고 향후 재건축이 됐을 때도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좀 특이한 구조가 하나 있는데, 이 32평형 같은 경우는 이제 복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층 구조면 이제 바닥 면적하고 이제 위에 면적이라고 했을 때, 그럼 바닥 면적은 대지 지분에 적용 안 되는 거야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위층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지 지분을 32평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전부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복층을 구조를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제 내가 나중에 대지 지분이 반밖에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복층 구조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창동 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2종 주거 지역이 있고 이제 3종 주거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2종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일대 약간 그 녹지 공간을 끼고 있는 이 일대가 2종이고 나머지는 3종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동주공 3단지도 작은 단지는 아니에요. 거의 3,000세대가 좀 안 되는 2,856세대고 용적률도 그렇게 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재건축을 하기에는 뭐 모자란 단지는 아니죠. 175%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늘어날 수 있는 폭도 그렇게 막 낮은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막 30년 연한이 된 단지이기 때문에 이제 막 뭐 30년이 됐다라고 해서 재건축을 논할 단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향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노원역, 마들역 일대가 전체적인 재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이쪽 단지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재건축에 대한 압력이 강하게 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3단지 같은 경우도 나쁜 단지는 아닙니다. 여기도 17평형부터 해서 31평형 그리고 초중고라든지 창동 역세권 개발 수혜에 또 이제 19단지 못지않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창동주공 3단지 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괜찮은 지역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일대 마지막 재건축이 조금 단지로 눈여겨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창동주공 4단지인데 여기는 아직 3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 91년도이기 때문에 뭐 재건축을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녹촌역을 이용하시는 데는 편리하시죠. 걸어서 이제 다닐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세대수도 작지 않아요. 1710세대고 용적률 같은 경우도 151%로 나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재건축이 된다고 했을 때는 많은 장점들을 갖추고 있고 또 이제 여기는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15평, 21평의 소형 평형 단지들로 좀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앞서 17단지와는 조금 다르게 용적률이 좀 낮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소형 평형으로 좀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물론 이제 단점이긴 하지만 이거를 상세를 하고서라도 그 많은 장점들을 갖추고 있는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우선 녹지 공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냥 집 주변 자체가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단지 같은 경우는 워낙 실거주 비율이 높다고 해요. 이제 거의 뭐 지금도 매매를 이루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전세보다는 오히려 실거주 들어오시는 분 그리고
거주를 하시다가 이제 매도를 하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이런 손바뀜밖에 있지, 이 세입자가 들어와서 갭 투자 시장이 활발하진 않은 지역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실거주를 안 하시고 갭 투자를 하셔야겠다라고 하시면 내가 투자를 하고 이제 세입자를 맞추셔서 이제 갭 투자 시장으로 돌리셔도 충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눈여겨보셔도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여기 지금 상계 뉴타운의 1구역에 와 있습니다. 지금 양 옆에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허름한 집들이 많이 있죠. 예, 여기가 지금 차량이 한 대 있는데 지나가기 힘들 만큼 골목도 좀 좁은 편이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 골목길을 조금 조성하는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페인트 칠도 좀 돼 있고, 예, 시 지원을 받아서 된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여기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될 부분은 아니고, 이 동네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개발이 필요한 곳입니다. 예, 상당히 지저분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이게 뭐 최근에 주택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특히 그냥 여기 갖다 놓게 되면 여기가 서울인가 싶을 정도로 낙후된 그런 집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삶의 질적인 개선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거니와, 실제로 뭐 화재라도 나거나 하게 되면은 소방 진입 같은 것도 굉장히 불편해서 인명사고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와, 되게 심각하죠. 예, 시골 구도심을 보는 듯한, 예전에 우리 신림뉴타운 영상에서 그 무허가 건축물 많았던 그곳의 느낌이 좀 많이 나죠. 실제로 이것도 건너편 쪽에 이제 예전 희망촌이라고 하는 곳, 이런 곳도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 곳이고요. 관리에 약간 사각지대인 그런 동네다 보니까 재개발이 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촬영 중에 있는데, 지금 골목골목으로 굉장히 좁은,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곳에 또 집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거주가 굉장히 불편한 곳이고, 또 LPG 가스통이 있는 거 보니까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영상에서 보셨던 지역이 바로 이제 상계 뉴타운 1구역인데요. 여기는 현재 지난 10월에 사업 시행가를 득했고, 그리고 사업을 이제 한참 이제 속도를 더 붙여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 조합원은 718명이고 아직 시공사 선정은 안 됐지만, 조합원 같은 경우는 718명이고 향후 세대수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한 2배 정도 되는 한 1388세대, 그리고 임대주택은 약 한 300이 좀 안 되는 290세대가 들어가요. 근데 상계뉴타운 1구역의 이제 특징이라고 좀 보면요, 구역 내 건축물 중에 약 80%가 무허가예요. 그러면 이제 뭐 신림 1구역에서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물론 이제 단점일 수도 있지만, 국공유지 그 무허가 건축물은 오히려 향후 내 초기 투자 금액은 줄이면서도 향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불화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리스크는 절대 아니라고 보면 돼요. 물론 입주권이 나오는 무허가일 경우, 입주권이 나오는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뭐 그 권리관계를 명확히 따져보고, 그리고 언제, 그리고 관리는 되고 있는 건축물인지 이거는 물론 확인을 해보시긴 하셔야 되지만,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절대 나쁜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투자 금액도 상대적으로 낮았죠. 왜? 국공유지에 이제 무허가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거의 피값만 주고 이제 매수를 하셨거든요. 투자를 하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투자 금액이 상당히 저렴했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받쳐주고 올라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2억대로는 현재로서는 많이 힘들어졌고요. 여기도 어느 정도의 금액, 그 2억대로는 조금 힘드시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3억대 이상, 거의 4억에 근접하는 금액, 왔다 갔다 하는 금액으로 투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장점으로는
무허가 건축물이 약 한 80% 정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금액이 낮은 거는 장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4구역과 6구역이 이제 입주와 이제 한참 공사 중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완전 상계 뉴타운에서 빠른 지역은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사업이 관리처분 이전 단계들 중에서는 그래도 사업 속도가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1구역도 눈여겨보시면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2구역의 모습입니다. 지금 뭐 1구역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뭐 도토리 키즈기고 굉장히 낡은 주택들이 많죠. 여기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 중인 단계에 있고요. 세대수가 상당히 큽니다. 2190세대 정도로 지금 준비 중이에요. 자,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지금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이런 곳들은 재개발이 빨리 해줘야지, 하지 않으면 이건 뭐 거의 직무유기입니다. 예, 이런 거 해줘야지 뭘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상계 뉴타운 2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인가 접수는 돼 있습니다. 노원구 구청에 이제 접수는 돼 있는 상황이고, 사업 시행 인가를 올해 안에 받겠다라고는 했지만, 올해 그 2020년은 좀 힘들죠. 그러면 2021년 초 그래도 1분기에는 받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예상은 되고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제 내년 초쯤 해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여기도 이제 사업 속도는 이제 어느 정도의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업 시행과 접수돼 있다는 거는 동의율은 이미 다 조합원들한테 이제 전부 받아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쪽 사람들도 열망이 좀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속도는 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좀 입주를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계, 물론 이제 6구역에 한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더 빠르겠죠. 하지만 이제 뭔가 관리처분 전 단계에서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1, 2구역 쪽, 그리고 입지를 좀 보시면서 좀 더 금액이 되신다라고 하셨을 땐 2구역을 보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현재는 초기 투자 금액이 좀 상대적으로 좀 여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1구역 무허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3구역의 모습입니다. 지금 상계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역은 해제가 됐어요. 구역은 해제가 됐는데, 이번에 공공재개발 우리 9월달부터 11월 4일까지 그 후보지를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민 동의 10%를 받아서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한 거고, 발표는 내년 상반기에 나겠습니다만, 뭐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하죠. 이제 심사를 거쳐서 선발이 되는 거니까요. 한 15군데에서 20군데 정도로 공공재개발로 이제 진행을 할 걸로 예상되는데, 제 기준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기존에 이제 민영으로 재개발이나 유타운으로 했다가 해제가 된 곳을 아마 우선해서 해주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그거는 이제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미 어느 정도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노후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신청한 곳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될 가능성이 없고, 이렇게 기존의 유타운 지역이었으면 해지가 된 것들이 아마 우선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이 상계 3구역도 공공재개발로서 가능성이 그냥 확률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상계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해제가 된 지역인데 현재 공공재개발을 한참 추진하고 있어요. 지난 11월 4일까지 이제 주민동의율 10%를 받아서 이제 정식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이제 선정이 되고, 이곳 중에서 이제 한 10곳에서 20곳 정도의 이제 시범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이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다. 이게 서울시의 이제 플랜인데요. 주민동의 10%를 진구를 완료하고 여기 정식으로 이제 신청이 돼서 정식으로 접수가 된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한 내년에서 이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선정이 돼서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도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신축이라든지 이런 요인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따가 뭐 6단지나 이런 걸 설명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학군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라인, 상계 뉴타운이 이 부분까지도 고려했었을 때 이런 플러스 점수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싶은 지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가 지난 2016년 이제 구역 지정이 해제됐을 때 3구역은 해제가 됐는데, 정식명은 이제 상계동 4-1 주거환경 개선지구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희망촌 재개발이다. 여기는 이제 구역이 3구역이 해제가 됐을 때 바로 이제 희망촌 재개발이라고 해서 구역을 지정받아서 테라스형, 흔히 말하는 타운하우스 형태죠. 좀 저층부의 이런 아파트들, 그쪽 라인으로 해서 아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자, 여기가 앞서서 말했다시피 1구역에 있는 라인이고, 이쪽 일대가 2구역에 있는 라인, 그리고 이쪽 라인이 기존에 이제 3구역이었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지적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적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3구역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희망촌 일대입니다. 희망촌 일대. 여기는 지금 자연녹지 공간이어가지고 원칙적으로 보면 주거시설을 지을 수는 없어요. 자, 저희는 여기가 상계 뉴타운 중에서 희망촌이라는 곳입니다. 희망촌이라는 곳인데 저희가 저 아래쪽에 차를 대고 이제 걸어 올라왔어요. 뒤에 보면은 환경은 너무 좋죠. 예, 산도 있고, 야, 여기가 서울인가 싶은데, 일단 집 자체는 엄청나게 낡은 집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 낡은 집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일환으로 지금 별도의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타운하우스형 아파트를 한 530여 세대 건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가 타운하우스를 짓기에는 굉장히 최적의 입지인 거죠. 그죠? 예, 산도 있고 공기도 좋고, 그래서 막혀 있는 것도 없고요. 보시게 되면 산도 쫙 보이고, 예, 그냥 공기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 이게 여기 연탄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걸 뭐 공용으로 쓰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연탄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보죠. 그래서 진짜 연탄 쓰는 집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이 이 서울 한복판에 좀 놀랍기도 한데, 그만큼 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지가 됐어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다시 재추진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좀 판자촌 이런 느낌의 이제 주택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구역의 이제 집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녹지 지역이 진행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쪽이 원래는 녹지 지역이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짓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와 이제 조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원구청이라든지 SH공사가 이제 사업을 주체가 돼서 공사는 하지만, 서울시와의 어느 정도의 조율은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래서 뭐 하다못해 1종이든 2종이든 종상향을 좀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층형 타운하우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라스형 아파트, 이런 아파트로 개발될 계획이고요. 또 이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보통 우리가 국공유지라고 하면 이제 여기도 다 나라 땅이라든지 국공유지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여기도 전부 다 그 희망촌 이쪽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산림청 부지가 좀 있어요. 이 산림청 부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계부처들의 땅들인 거잖아요. 뭐 산이니까 여기가.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군부대를 이전시킨다 라고 하면 그냥 이전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마음대로는 할 수는 없어요. 서울시와 산림청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서울시가 상위 기관은 아니잖아요. 산림청은 또 산림청만의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보통 이런 지역은 뭔가 산림청 부지를 이제 또 사서 이제 뭔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정도 뭐 그래도
조율은 되지 않을까. 뭐 민간 대 민간은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관계부처 대 관계부처여서 조율은 분명히 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부분도 뭐 그냥 무시를 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그냥 어느 정도 절차라든지 이런 건 좀 밟아 나가면서 희망총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요 그런 부분도 있다 정도는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실거주 개념은 사실 거의 힘들죠. 그리고 이제 뭔가 했을 때 세가 그렇게 뭐 많은 지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롯이 이제 거의 P값이 매매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불화를 받으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 앞에 와 있습니다. 그 4구역을 재개발한 그런 구역이고요. 올해 1월 달에 입주한 곳이에요. 한 800여 세대 되니까 뭐 적당한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일반적인 아파트 높이긴 한데요. 주변에 아직 그 재건축이 돼서 아파트로 완공되는 데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뚝 서 있는 모습입니다. 건너편 쪽에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예전 건물이라서 혼자 좀 튀어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이제 4구역 쪽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한 2년 반 정도, 2023년도 한 중반쯤이면은 이제 입주가 될 텐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쪽 일대가 좀 아파트 단지로 많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뒤쪽에 있는 뭐 1구역이라든가 2구역 내지는 뭐 5구역 이런 것들이 사업 속도를 좀 더 내는데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계인 뉴타운 일대가 빨리 진행돼서 일대도 좀 개발이 완료가 돼서 좀 오래된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곳은 5구역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5구역은 이제 길다랗게 되어 있고 단고 개역하고 연접해 있다 보니까 약간 상권도 있고요. 우리 1구역, 2구역이 산 구릉지에 붙어 있고 약간 외곽에 있어서 좀 훨씬 상태가 심각했던 거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우리 서울의 재개발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5구역입니다. 상계뉴타운 좀 5구역을 좀 살펴보면 사실 입지적으로 보면 상계뉴타운에서 최고의 지역이었습니다. 뭐 당고개역하고 아예 닿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완전 초역세권, 초초 역세권 단지죠. 흔히 말하는 완전 역세권을 끼고 있는 단지였고 상계 뉴타운에서도 가운데를 자리 잡고 중심을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상계 뉴타운이 지정됐을 때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 될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어요. 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 단계도 조합설 인가밖에 받지 못한 상황이고 사업 속도는 제일 좀 느린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조합원 같은 경우 당연히 시공사도 미정이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조합원은 820명. 그리고 세대수는 향후 지어지는 부분은 2237. 이 부분은 정말 좋은 부분이죠. 거의 뭐 사실 조합원 수 대비해서 2배 이상 지어지 임대주택을 빼고 한 1800이라고 해도 조합원보다 2배 이상의 그 주택이 지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최대 장점이고 정말 그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오히려 다른 단지들이 다 전부 재건축이 되고 재개발이 되고 나서 내 단지가 한 몇 년 후에 재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좋은 부분도 좀 있지만 이런 세대수도 많이 늘어나는 거 이런 부분 최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업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지금 현재 상계뉴타운 전체 구역 내에서 뭐 초역세권이다 이걸 떠나서 사업 속도가 느리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사업 속도가 좀 전반적으로 늦춰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이게 6구역을 한참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6구역을 공사하면서 발생된 문제인데 이 하천폭 넓이를 감축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하수관이라든지 하천선 라인이라든지 그런 걸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천폭을 줄여야 될 경우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공사비가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롯이 이거는 5구역에 대해서 이제 발생되는 비용이에요. 근데 기존 폭을 유지하고 그러면 난 이 돈 내기가 싫어. 그러면은 기존 폭을 유지하겠어라고 해서 기존 폭을 유지했을 때는 또 반대로 건축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 설계를 변경해 심의를 또 받아 여기서에 대한 총회를 또 열어. 그러면은 아무리 못 잡아도 또 1년이 미뤄지는 거예요. 지금도 사업 속도가 미뤄져서 조합설립 리빙가밖에 받지 못한 상황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또 최소 1년은 미뤄진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는 투자적 관점에서 보든 실거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거는 분명히 리스크거든요. 이런 부분도 작용하는 지역이고, 지금 현재 물론 뭔가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 세력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한쪽만 사람이라는 게 한쪽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사람들이 820명이라는 분들이 뭉쳐 있을 때는 뭔가 입이 820개예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런 의견을 가진 분도 있고 저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어서 여기는 비대위가 생겨난 지역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제 개발지는 비대위가 있지만, 물론 여기는 이 비대위는 성향은 조금 다르세요. 제가 그분들을 정의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기는 무조건 개발을 하지 마세요라는 비대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조합이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감안을 하는 비대위다라고 봤었을 때는 물론 이제 비대위가 이제 개발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 부분도 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소로 작용할 리스크로다라고는 좀 보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 부분이라든지 하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있다. 상계 뉴타운 5구역이 초역세권으로서 단지로서 향후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세대수도 많이 늘어나고 일반 분양도 많아서 사업성도 좋은 건 맞지만 그만큼 사업 기간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딜레이 되는 부분, 결국에는 연간 수익률로 놓고 보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여기 노원 롯데 시그니처 캐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계 뉴타운 6구역을 이제 재건축한 곳이고요. 재개발한 곳이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년도에 이제 입주를 합니다. 38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이제 롯데캐슬로 거듭나는 거고요. 지금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두 개로 좀 블럭이 좀 나뉘긴 했어요. 그러나 뒤에 보시는 것처럼 4구역의 푸르지오가 이제 거의 이제 입주 단계까지 와 있는 모습이고, 요것도 이제 2년 반 정도 뒤면 입주가 되니까 이 상계 뉴타운 중에서 아래쪽 부근들은 거의 이제 3년 정도 뒤게 되면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흔히 말하는 6구역 지역인데, 여기는 23년도 완공 예정이고 현재 이주는 전부 끝났고 철거도 거의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지하층 공사를 한참 진행 중이고, 여기 같은 경우도 도로를 사이로 두고 1블럭과 2블럭이 나뉘어서, 물론 공사는 다 같이 속도는 같이 되고 있어요. 1블럭과 2블럭이 나눠서 이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향후 입주 세대는 1163세대 이렇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상계 뉴타운이 학군이 정말 많지가 않아요. 물론 1구역, 2구역 다 해도 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2개밖에 없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예 전무합니다. 기존의 3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들어섰을 때 학교가 이제 들어설 예정이었어요. 3구역 쪽으로 해서. 근데 3구역은 반대로 또 사업은 무산돼 버린 상황이고, 그랬을 때 6구역이 아무래도 노원 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첫 번째 단지다 보니까 그래도 그 밑으로 해서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상계 뉴타운 중에서는 유일하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끼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물론 바로 인접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편리하게 도보로 금방금방 다닐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는
6구역의 유일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3구역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작용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전반적으로 이제 뭔가 신축을 통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오는데 학교는 초등학교 2개밖에 없어.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있지도 않아. 그랬을 때는 지금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3구역이 분명히 장점으로 작용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3구역에 학교 부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되고 계획작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계 3구역이 공공재개발로서는 어느 정도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러면 시범단지 선정에 있어서 분명히 어느 정도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상계뉴타운은 1구역부터 6구역까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디든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3구역이 물론 이제 구역이 해제가 됐고 물론 신축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지금 신축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신축도 거의 안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공공재개발로서의 가치도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창동역 하단 부분과 상계 뉴타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고 궁금하신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보고 있는 재건축은 어때요? 이런 질문들 있으시다고 하시면요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또 다른 지역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이제 임장 활동을 통해서 분석해드리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